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본 모습,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무아 그러니까 뭐 좀 허망하죠. 내가 없으면 뭐 하자는 것인가. 사실은 이때 아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소용돌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 소용돌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삶이 문제예요? 어?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이름만 있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못 살겠는 내가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오늘 말을 그렇게 나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삶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야. 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생명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에 가면 생명체가 있을 거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해결이 잘 안 된 문제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이제 전유경이나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내용들이 있죠. 부처님은 이제 굉장히 뭐든지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를 물으면 답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실체도 없는 걸 놔두고 앉아서 공이잖아요. 그것이 뭐 있어갖고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그 답이 없는 물음을 묻는 거 아니에요. 물음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이 잘못된 물음을 지금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지. 네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런 식으로 묻고 있는 네 정신 상태를 지금 고쳐주려고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그거 와서 그걸 의심에 대한 답을 해주라는 것은 같이 미치지 않냐 이야기지. 미친놈이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같이 대화가 잘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같이 미쳐 있는 것이지.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미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미친 물음을 묻고 대답을 해라고 한다고 그걸 대답을 안 했다고 또 부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불교 이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물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몸하고 지바라는 거 이제 거기서 생명을 지바라고 불러요. 지바. 그래서 이제 신과 명이라는 말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되죠. 이게 이제 수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명. 생명. 생명이 뭐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생명관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해. 불교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1992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때 돌리 영국 로절린 연구소에서 양이 복제됐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생식세포에서 나온다고만 알고 있어요. 생식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돌리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엄마의 세포에서
뭘 빼가지고 엄마의 난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모든 형질이 똑같은, 그리고 이제 복제라고 그러죠. 복제. 복사가 돼야 본 거야. 복사기에다 넣고 복사하듯이 복제품이 나와보는 거야. 이게 생명이 복제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똑같은 물건이 만들어지죠. 복사기에다가 넣고 돌리면 똑같은 그림들이 막 만들어지죠. 유전자가 복제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이 지금 똑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특히 이제 기독교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대. 사실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의 뜻에 어긋났다고 말해, 이제. 말하자면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걷어간 줄로 알아.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거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네가 네 멋대로 네 것도 아닌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죠. 기독교적인 교리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의 생명은 각각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주고 뭐 받고 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을 거두어 갔네. 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교도 그동안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 생명관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발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청탁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대체 불교 생명관이 엄밀히 말해서 뭐지?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제에 불교의 생명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연기적 관점에서 또 부처님이 생명은 어떻게 이제 이런 업보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해 가면서 해보니까 부처님에게는 생명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는 것이 생명의 구조지. 그럼 업보는 또 공성 그 자체가 생명의 그 본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생명을 가지고 뭐 태어났네 죽었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큰 물결 속에 사실은 여러 형태의 생명체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것들은 전부가 다 생명들끼리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생명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생명인 거야. 불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이 불성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이것이 비로자나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불교의 그 대승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생명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않지만, 그러면 구체적인 생명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은 또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이때는 또 아유라는 말을 쓰는데, 아유라는 것은 이제 그 숨 쉬는 이제 수명이에요. 수명.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아유라는 말도 생명이란 뜻이에요. 예. 우리가 생명, 수명, 뭐 명줄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경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 수명입니까? 그러니까 수명은 열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이다. 열은 무엇입니까? 열이고 수명이다. 그럼 난 이 말이 뭔 말인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온이 있으면 살았다 하는 것이고, 또 체온은 뭐냐면 살아있는 놈한테 나오는 것이 체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살아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살아있음의 내용 속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는데 어떤 식으로 사느냐, 이 삶을 제대로 모르고 사니까 무명으로부터 벌어져 가지고 생로병사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복자본이 사는 생명이 있고, 그걸 깨닫고 살면 팔정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살면서 그 삶 자체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지 생명체라는 것이 무엇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게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버리면 그 생명체가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놈이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윤회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 뭐 가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신 뒤 어디로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은 이제 밥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밥이 있어서 중생을 키우고 중생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밥 있다 그러면 누가 먹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밥이냐 네 밥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누가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은 것이 정답이냐면 그 밥은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밥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러분들은 밥이 있으니까 자라고 크는 것이지 먹는 놈은 없어. 그냥 밥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나무가 있어갖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분이 주어지면 나무가 커요. 그 크는 것을 보고 나무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경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윤회설이 등장하면 그 말들이 다 이제 의미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듣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논해가 되어버려. 중요한 논지에서 빠져버리고 이제 막 윤회 비슷한 이야기들만 강조돼 가지고 부처님은 윤회에서 해탈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취해서 그걸 취해서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림마골리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랬다니까 어떤 또 생물학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생명은 강물이 흘러가면서 일으키는 소용돌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생물학에서도 생명을 이야기할 때 실체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생명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명은 거대한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정부와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일으키고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이고 아까 말한 소용돌이와 같은 것이고 마치 기름이 타면서 일으키고 있는 촛불과 같은 것이다. 불꽃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불꽃의 비유를 많이 하죠. 불꽃의 비유. 거기다 또 폭류의 비유도 해요.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의식은 폭류와 같다. 이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지 의식이라는 것이 딱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일으키는 경랑에서 일으키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통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나는 보여준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설법한다 할 때 그 법을 설한다 할 때 대세띠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니까 본래 의미가 보여준다는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른 말을 대세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법한다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게 보여준다예요. 나는 다른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또 봐라. 뭘 봐야 되냐? 연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보는 자는 다른 말을 보고 다른 말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두 우리 생각으로 막 번역을 해버리면 그 생각에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성은 불생불멸이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불교만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생명은 생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은 물질처럼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를테면 해변의 모래는 대개가 이산화규소다. 컴퓨터의 내부 구조도 역시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 있죠? 우리가 반도체 칩 있잖아요. 이게 이산화규소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판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유리 쪽하고 같은 거야. 이게 구성 성분으로 보면 원자로 보면 똑같아. 근데 해변의 유리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칩에는 저장이 되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화학 물질들의 작용에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어떤 작용을 하니까 차이가 나지 그 성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언어적 모순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탄소고 숯을 이루고 있는 것도 탄소예요. 근데 내 몸에서는 탄소가 다른 일을 하는데 숯덩어리는 다른 일을 못하죠. 그건 탄소라는 성분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이 지금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우리 몸에서 주로 이제 작용하는 걸 보면 단백질, 지방,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것이 공급돼가지고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작용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놈이 속에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죠. 말하자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니까 컴퓨터가 살아있다? 컴퓨터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고 뭐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제 워낙 컴퓨터에 익숙해가지고 컴퓨터가 뭘 이래도 우리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처음 본 사람들은 뒤에 가서 봤다잖아요. 사람이 저 안에가 있는가. 왜냐하면 뭐가 있다는 것은 저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항상 무엇이 움직이고 뭐도 가면 생명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컴퓨터 속에 컴퓨터 부속품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일을 할 때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면 그건 뭐예요? 이산화규소요 또 그것은. 그냥 그건 또 모래 조각이나 마찬가지다고. 이게 작동을 해야 컴퓨터지. 그러니까 컴퓨터는 컴퓨터 몸체의 컴퓨터가 아니라 전원을 넣어서 어떤 작용을 할 때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컴퓨터예요. 맞죠? 네.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뭐야? 그건 컴퓨터가 아닌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는 것은 언어적 모순이다. 문법에 맞게 대답하라면 명사, 즉 구체적 사물을 들어야 할 것이다. What? 이렇게 영어로 물으면 그 대답은 무엇을 해요? 명사가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생명은 돌이다. 생명은 가슴이다. 생명은 마음이다. 생명은 뇌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해서 안 했던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하자면은 잘못된 물음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물음들이나 생물학적인 물음에서 무엇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물음이다. 이 사람 책 제목이 What is Life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묻는 물음으로부터 차원을 달리해서 생명에 대해서 접근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자신을 수선하고 유지하며 다시 만들고 자신을 능가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자신을 능가한다는 이 말의 그 뜻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때 자신이라는 말은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가 작동하는 시스템. 이걸 자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가 이 전에 그 알파고 있었잖아요. 알파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기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같이 두게 했어. 처음에 막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었던 모든 바둑을 다 외우게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어떤 놈이 죽더라 이런 경우들을 전부 다 이제 이게 엄청난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전기가 통과하면서 모든 그 정보들을 읽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만 넣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그 바둑 프로그램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요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둑두는 원리만 가르쳐줬어. 바둑은 이렇게 하면 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따먹고 그래가지고 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다. 그 기본 원리만 가르쳐주고 한번 두어봐라. 그랬더니 지그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시합을 붙여놓으니까 집 따먹기로 하더래 처음에는. 그 처음에 이제 그 바둑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뭐 따먹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집은 이제 근데 저기서 뭐 큰 집이 나온 건 관심이 없어. 근데 뒤에 보면 지거든. 막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걸 했어. 근데 지금은 무엇을 해버리냐면 지금까지 어떤 고수도 보지 못한 새로운 판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알파고보다 더 이제 고수가 나와버렸어. 근데 이놈은 무엇을 했냐?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수선해요. 말하자면 좀 뭐가 좀 부족한 데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싶죠. 왜? 수선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이제 뭐가 하나 이제 세포가 지금 빠져나갔어. 그러면 그놈을 사실 수선해야 되죠. 여러분들 몸에서는 끊임없이 예전에 있던 부속품이 낡아지면 새로 교체를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건강하고 젊어. 이게 잘 안 되면은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선이 잘 안 되니까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게 노후된 세포가 빨리빨리 교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속도가 안 늦어. 그러니까 더 늙은 놈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쪼글쪼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말하는 거. 예, 그래요. 그래서 유지하고 또 다시 만들고 자신을 능가한다는 말은 뭐냐. 아까 이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그 컴퓨터가 처음에 입력시켜 놓은 프로그램을 유지하죠, 계속. 근데 하다 보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갖고 자기를 능가해버려. 여러분들은 몸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기본적으로는 이 체력을 유지하고 싶죠. 이런 상태를 갖고 싶어. 근데 보니까, 저 친구는 보니까 나보다도 막 근육도 좋고 멋있네. 에이, 나도 운동을 해야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기존에 있던 그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자신을 능가해서 자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생명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불성 아닌 게 없듯이 생명 아닌 게 없고, 그렇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겠네요. 작용으로요. 체원이지. 아마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규정을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기계로 만들 때 이 생명이나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나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연구할 때에 인간의 이제 뭐냐 이 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생명이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이제 생각하기 다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도 작자가 있나요? 아니, 무슨 소리, 지금 작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생명에도 작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개인한테는 개인 나라는 아상 속에는 작자가 당연히 없지만 또 그것이 더 전체적인 생명으로 봤을 때에
과연 그곳에 주체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컴퓨터고 모든 것에 다 불성이 있으니까 나 아님이 없는 돌도 하다못해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우주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건 이제 이론이에요. 혼자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것은 혼자 공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있는 대로 보고 컴퓨터는 이것이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지. 그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해갖고 애지중지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룰 수도 있고 저건 물건이야 하고 다룰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만드는 유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살면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개새끼를 사람보다 더 좋게 여겨.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대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도 옆에 사람은 굶어 죽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지집 개는 그냥 조그만 아파도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언어로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부 마음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지금 인공지능 문제가 어디인지 또 나오게 되냐면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영국에서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로봇에다가 이제 그 기술을 하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여자를 하나 아주 멋진 여자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팔아.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자동 청소기 사대기 이제 가서 그 하나씩 이제 전자회사에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몸매는 키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맞춤을 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얼른 보면 사람인지 뭐인지 모를 정도로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사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두 부부는 이제 서로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가정주부가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집안일 돕자고 하나를 데려다 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다가 화도 안 내. 왜? 감정이 없으니까. 뭐 시키면 시킨 대로고 에너지만 있으면 계속 일해. 뭐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다가 또 딸은 또 엄마보다 더 좋아해. 왜냐하면 막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엄마는 읽다가 막 좀 기분 나쁘면 이상한 소리 해버리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냥하게 다 알아서 해주고 말도 잘 알아듣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소외감을 느껴버려. 질투가 아니라 내가 뭐지? 나는 있으나만 하게 되고 그랬어. 이런 것이 되고 또 이제 한 가정은 또 남자 가정부를 하나 드렸는데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척추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누가 보조를 해줘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별 수 없이 이제 자기도 회사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로봇을 하나 사다가 이제 일을 맡겨줬어. 근데 이 남자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로봇이 훨씬 남편보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그러는 거야. 이제 난 당신하고 살기 싫소. 이놈하고 살고 싶소.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걸 뭐 생명이라고 해야 돼? 말해야 돼? 요즘 신문의 화두가 그 유토피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 가면 지금 그 이야기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지 대중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면은 이제 잡담이 돼버려. 지금 여기서는 이 반야심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런 걸 보고 나서 나는 생명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나보고 막 답을 다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데 필요한 자료를 주고 그런 관점을 내가 좀 하나 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인생을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명은 명사로 표현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한 생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과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죠. 따라서 생명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생명체의 몸속에 개별적인 정신적인 실체나 영혼, 마음이 존재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놈이 윤회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이제 물리학자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슈레딩거가 맨 처음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뒤에 이제 물리학자가 쓴 이 책을 이 린 마굴리스는 이제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칼 세이건 부인이에요. 코스모스선. 근데 이제 도중에 이혼을 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살아. 그게 이제 이 What is Life라고 하는 이 책은 아들도 생물학을 했는지 아들하고 공저예요, 이게. 예. 이게 좀 재밌는 이제 분이죠. 근데 하여간 이제 이분이 그 스웨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마 영감을 얻고 생물학을 슈레딩거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앞에 제목 밑에다가 슈레딩거를 경배하며 이렇게 이제 헌사를 슈레딩거에게 보내고 이제 이 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슈레딩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식은 스스로가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의 구체적 상태, 즉 신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은 전부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이 없이는 의식이 작동 않죠. 그러니까 몸 없이도 의식이 뭐 혼이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돼. 아직까지 그 돌아다닌 혼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전부 있을 거라고 가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은 보라고 그랬지 가정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부처님 말씀을 지 생각대로 가정해서 읽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세요. 나는 이제 요즘 계속 지금 번역을 해가는 작업에서 갈수록 부처님의 말씀은 토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내 생각을 가지고 붙여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보고 있으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즉 신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또 그것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도 비슷한 신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들도 인간들도 전부 다 신체가 각기 다르니까 그 신체 속에 전부 하나씩 또 나는 나대로 또 내 신체를 가지고 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저 신체 속에는 그 의식이 하나 들어있고 저 신체 속에는 그 의식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컴퓨터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저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컴퓨터 속에 지금 저 계산하는 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부속품을 떠나서는 컴퓨터 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막 계산을 하니까 우리는 A 컴퓨터가 계산했다, B 컴퓨터가 계산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A 컴퓨터 속에는 계산한 놈이 있고 B 컴퓨터 속에 또 계산한 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컴퓨터에서 나왔고 다른 컴퓨터로 가서 또 계산을 할까? 어때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근데 면밀하게 보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앞으로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옛날에는 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했잖아요. 물질이라는 개념, 외부 세계를.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것도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 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 유라고 존재라고 했던 말들을 부처님은 전부 다른 말하고 했어요. 그게 나는 굉장히 부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걸 뭐 존재니 뭐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왜 다른 말하는 말을 거기다 썼을까? 그래서 다른 말 이게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시스템적 구조 속에는 실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의 그 쇠도 있고 아까 뭐 유리 성분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아니라 그것이 유리로 됐든 무엇으로 됐든 그 작동을 하는 것이 컴퓨터듯이 그 시스템을 갖추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적 구조가 모든 존재들은 그 시스템적 구조다. 그 시스템적 구조를 이야기할 때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연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 연기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다르마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게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철학적인 성찰을 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래서 의식이 신체가 여러 신체가 있으니까 의식도 정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마다 다 하나씩 정신이나 영혼을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도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왔을 것이다. 여러분도 전부 지금까지 그 생각 가지고 왔잖아요.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신체의 수만큼 영혼도 많다는 생각이 생겼고 그 영혼들이 신체처럼 사멸할 운명인 것인지 아니면 영생불멸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즉시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도 이런 거 물은 거예요. 이 생명, 이것은 몸이 죽으면 없어집니까? 그놈은 다르게 또 죽은 뒤에도 안 없어지고 그놈은 따로 존재합니까? 이런 거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과 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몸이 죽으면 생명도 없어집니까? 생명은 또 어디 가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을 안 했지. 왜 대답을 안 했겠어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이야기하지 물음이 아닌 물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서는 아무 무의미한 물음을 짓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훨씬 어리석은 질문이 생겼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여성 또는 남성만이 영혼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마저도 생겨났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남자한테 남자의 일부야. 그러니까 남자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철저하게 캐톨릭에서는 이 수녀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신부들 종이지. 거기 가서 신부들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지 그 인격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실제로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기독교가. 불교는 그 차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다수성에 대한 소박한 생각을 고집한다면 터무니없는 짓이 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가능한 대안은 그저 의식은 한 가지로 경험되며 그것의 다수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견지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에 생기는 한 가지 사물의 여러 다른 측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지 의식이 어디 여러분 의식이나 우리나 다 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의식이 활동되고 있는 것이지 신체 속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활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속임수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예요. 마라. 아까 내가 그 속임수라는 마라라고 썼죠. 이 마라가 이제 악마라고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된 환상들이 환상.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마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인도 철학을 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지금 인도 철학 또는 아마 불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각을 새로 얻은 거예요. 물리학자지만. 우리는 철학을 우리 교육 풍토는 좀 잘못됐어요. 밤낮 그 시험 보는 데만 열중해. 공부를 시켜. 근데 이제 보면, 이 서양, 특히 이제 불아파 저쪽에서는 철학을 제일 중요시해요.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철학도 뭐 어떤 하나의 철학을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은 대부분 동서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무슨 철학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철학 선생이 대학 교수보다 더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직접 학생들에게 막 이제 한참 말하자면 철학적 질문들이 왕성한 이 시기에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밥 벌어먹는데 회사 취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뭐 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인생이 매우 공허해져. 그래가지고 돈벌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면 이제 쓰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안 키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도 후회가 좀 돼. 우리 교육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물리학을 해도 철학적 바탕 위에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 현상을 연구하면서도 철학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놓은 이야기 가지고 학설을 외워가지고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모든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개성적인 그 무엇, 다른 무엇과도 구별되는 그 무엇을 이루고 있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체 이 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것이 경험과 기억이라는 개개의 자료의 모임, 다시 말해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캔버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나의 진정한 뜻은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가 쌓이는 바탕 재료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단절은 없다. 삶 속에 죽음이란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애도해야 할 개인적인 존재의 소실은 없다.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이게 뭐 어디 선사들 말씀 같죠? 응?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캔버스가 뭐죠? 그림 그릴 때 쓰는 화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기억해 가지고 자기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고 나다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놈이 죽으면 어디 가냐고 또 묻고 앉아있는 거야.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응? 그걸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로 오온을 그려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 활동들이 결국은 뭐라고 있냐면 오온을 그려내요. 여러분들은 형태를 가지고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공하다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캔버스에 그려놓은 그림이야. 물감이 쌓여서 만들어진 망상 덩어리들이야. 그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온이에요. 오온이라는 말이 뭐죠? 덩어리죠. 뭔 덩어리? 물감 덩어리. 말하자면 캔버스에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갖가지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오온, 나가 보고 있는 세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그래서 슈레딩거가 컨닝을 좀 했는가. 이 불경을 좀 자기가 보고 거기서 이런 영감을 얻어가지고 화엄경 좀 읽고 선 소리가 아닌가. 안 읽고 썼다면 엄청난 천재고 읽고 썼어도 굉장한 천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읽고 거기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봐놨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또 린 마골리스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다시 살펴가면서 쓴 책이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생명이란 태어나서 죽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이거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과 생명에 의해서 생명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거기에 파도 조각들이 개개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생명이 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론 같은 경우에는 파랑이 일어났다. 그럼 파랑이 일어나면은 뭐 파랑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렇지만 바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큰 바다에 파랑이 일어났으면 파랑은 이걸 생멸심이라고 그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바다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번도 무엇이 생기고 없어진 적이 없죠. 생명의 거대한 바다 속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어떤 한 모습을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 생사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바다 속에 자기를 던져놓고 있으면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이지. 이 생명 뒤에는 또 다른 생명의 파도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면서 뒤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 앞서가고 있는 파도들이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 죽음 앞에서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거룩한 일들이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것보다 잘 죽기를 바라고 잘 죽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잘 죽은 사람들이더라고.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을 때 잘못 죽으면 못된 사람이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마무리는 멋지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 공병우 선생님 이야기 했던가요? 안 했어요? 그 공병우 그 타자기 만드신 분 있죠? 그분이 본래 안과 의사예요. 근데 이제 누가 그 한글학자가 눈이 나빠서 이제 눈 때문에 그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한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글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문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한글 원리를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양반이 그렇게 좋은 것이면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왜 영문 타자기는 있는데 왜 이런 걸 타자기를 없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공병우식 타자기라고 해서 이제 타자기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개발해서 만들어요. 누가 지원하지도 않았어. 자기는 이제 안과에서 번 돈으로 이제 그거 하고 해가지고 뭐 그 했다고 해서 큰 돈 벌지도 않아. 그래도 그 양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한글 기계화 작업하는데 쓰라고 다 기증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유언을 하냐면은 내가 죽어도 장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장례 치르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체는 의과대학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리고 내 장기 가운데 쓸모 있는 건 다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 몸은 화장해서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마라.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이 살면서 막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겠어요? 아니죠.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고 또 마지막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름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렇다 이름 남기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근데 그 이름 누가 오래 가지도 않아. 실제로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이름 안 남기려고 한 사람들은 이름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공병우 선생님 우리가 그 사람 스스로 나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나는 그냥 왔던 대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인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나예요. 아시겠죠? 그 생명, 참 나에게는 사실은 태어남도 없고 생사가 없다. 이게 생명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반야심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